저도 어제 그제에 비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시밤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한 11시쯤 되면은 졸린 건 아닌데 그냥 좀 쉬고 싶다. 잠깐 생각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도 시밤을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일찍 시작했잖아요. 보통 12시 전후로 하는데 평일에는 다들 일찍 주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일단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해 보겠습니다. 다들 오늘 뭐 하셨나요? 당연히 공부 많이 하셨을 거고 중간중간에 쉬실 때 뭐 핸드폰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는 친구한테 전화했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약간 활기를 다시 찾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즐겨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웹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책 읽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쉬는 시간에는 진짜 레알 쉬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거나 아니면 진짜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그러는데 어 오늘은 약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쉴 때 뭘 했냐면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탔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절대 안 했을 텐데 그 새로 이사 온 이쪽 아파트에 놀이터가 잘 돼 있어서 잠깐 거기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기분 좋을까?' 해서 내려갔는데 막상 아이들은 없고 텅 빈 그네가 있어서 '그네를 타 보자.' 해서 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네를 막 타진 않았어요. 미끄럼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별로 이렇게 그 이후에는 싫어했고 그냥 뭔가 나가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어렸을 때 집 근처에 놀이터가 있는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 미안해하실 거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변에 그게 있었어도 전 나가 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벽 보고 그때 집에 벽에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지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TV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런 걸 좋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그게 그렇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피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가져오고 하는데 뭔가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인풋되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멍 때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혼자 막 소설을 쓰기도 하고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참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쉴 때 멍 때리지 말고 뭐라도 하자. 콘텐츠라도 보자.'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뭐 강철 부대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지난주에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일부러 인풋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런 인풋 없이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 한정된 데이터 속에서 막 혼자 생각을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에 빠지기가 쉽다고 저는 느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네를 탔는데요. 어 그래서 그네를 타면서 그냥 '아 오늘은 그래도 즐겁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오늘 공부도 해야 되고 밤에 시험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가 고갈되어 간다 이러면서 막 그네를 탔어요. 그네를 타면서 뭐 인스타그램에도 그네 타는 걸 올리고 했는데 '아 사람들은 내가 그네를 타는 걸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쟤 뭐 힘든 일 있나?'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든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네가 재밌어 보여서 갔는데
이제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저는 30살의 남자가 이렇게 사이즈도 안 맞는 그네에서 막 타고 있는 게 뭐 민폐라면 민폐일 수 있고 뭐 어쨌든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봤을 때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네 그래. 그네 하면 추천사지.'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 오늘 밤에는 추천사를 읽으면 되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읽어 드릴게요. 저는 추천사가 제가 본 시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소름 끼칠 정도로 모든 비유라든지 아니면은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적 심상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정교하고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시인은 정말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사 춘향의 말 서정주 시인이 쓰셨죠. 향단아 그냇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내이듯 한 풀꽃대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이게 당연히 모티프가 춘향전이라는 거는 대부분들 다 아실 테고 향단이가 이제 춘향이 지금으로 치면 매니저 같은 건데 춘향전 스토리를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춘향은 이제 기생 월매의 딸이고 이몽룡은 이제 양갓집 자제인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서울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춘향이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에 다시 만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것은 막 마치 신분을 이렇게 장벽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춘향의 그러한 강력한 의지랄까 아니면은 뭐 소망이랄까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고 그냥 그네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저는 입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신분 상승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현대사에서 뚜렷한 신분 상승이라는 건 없지만 그리고 어떤 게 신분이 더 높은 것이다 낮은 것이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확실한 것은 수험생이 수험을 끝내면 저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기간제에 복무하는 군인이 제대를 하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했던 집단에 속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군인도 그렇고 뭐 고3 수험생도 그렇고 그 밖에 다른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여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끝내고 이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좀 분명히 신분 상승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추천사에서 말하는 그런 올라가는 거 내지는 고전 소설에서 말하는 신분 상승이랑 비슷한 느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춘향이 여기서 얼마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가 저도 굉장히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고 되도록이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빠져나갔을 때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이 시를 읽어 보니까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나는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그 여기로부터에 해당되는 말들이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 풀꽃대미, 꾀꼬리, 나비새끼 이런 거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양버들나무나 풀꽃대미가 뭐
가시밭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곳 자체를 춘향이 막 그렇게 혐오하고 막 힘들어서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자기의 이상향이 있고 거기에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새롭게 보이고요. 산호도 선도 없는 저 하늘로. 그러니까 산호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이렇게 배가 나갈 때 피해가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없는 하늘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산호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그 자체가 우리한테 뭐 절대악이나 어떤 시에서든지 힘든 게 아니라 뭐 산호를 그린 영화도 굉장히 많고 산호 그 자체를 뭐 찍은 다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섬 같은 경우도 엄청 예뻐서 우리가 배 타고 구경 가기도 하고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데 그냥 춘향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장애로 느껴질 뿐인 거지 그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 힘든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서로 가는 달같이 그러니까 달은 그냥 뭐 이런 장애물 없이 쭉 가지만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장애가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단이라는 사람한테 조력을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단이한테 이제 요즘 그네는 혼자 타지만 앉아서 막 발로 탕탕 차지만 뭐 영화에 나오는 그네는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서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수험생이라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수험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당장 핸드폰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당장 끄라고 막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평소 굉장히 소중하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취미 생활들이 사실은 입시에는 적이다. 뭐 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조절을 잘하면서 새로운 리프레시 원으로 삼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적일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저는 추천사를 보면서 느낀 거죠. 뭐 산호나 수양보들나무나 다 나쁜 게 아니지만 춘향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겪는 현실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가는데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는 데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지만 산호를 착각하지 마. 산호는 산호고 섬은 섬이고 버들나무는 버들나무인데 버들나무를 뭐 가시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호나 섬을 무슨 지뢰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물 정말 뭐 돌덩이라고 생각하든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나를 불러내는 친구나 아니면은 좀 자주 보고 싶어하는 가족들 아니면 시시때때로 나한테 연락을 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장애가 돼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어느 정도 거기서부터 거리를 둘 필요는 있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악의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본질대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 놓고 다만 지금 나에게 필요 없어요라고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저보다 일찍 입시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오래 입시를 한 사람도 있고 뭐 행정고시를 한 사람, 다른 시험들을 준비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 지금 제가 받고 있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맨날 맨날 즐거운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자꾸 불러내는 사람, 만나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냥 "나 지금 조금 바쁜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시간 내기 힘들어." 내지는 "시간을 내주더라도 이때, 이때, 이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야, 너 내 상황 몰라? 나 농락해? 좋아? 그래, 넌 바쁘고 너는 한가해서 좋겠다. 나는 바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민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하고 그것들을 진짜 버들나무라든지 풀꽃대미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게 다 가시밭길로 보이고 다 바위로 보이고 돌덩이로 보이고 쓰레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나한테 넌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누가 그런 말을 듣고 기다려 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힘들겠죠. 근데 그런 실수들을 입시를 치르면서 저도 되게 많이 했고, 주변에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네를 타고 팡 올라가고 하면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돌아보면. 그리고 어쨌든 나는 언젠가 내려올 거고, 그럼 그때 다시 나의 친구가 되어 줄 것들인데, 그것들을 지금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데 약간 장애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 쳐내고 다 폄하하고 다 버려 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향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혼자 그네를 타면서 뭐 외로울 만큼 오래 탄 건 아닌데, 그냥 '아, 내가 그네 타는 거를 이렇게 찍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인스타로 찍으니까 내 발밖에 안 보여 가지고, 그리고 되게 무섭고 손 하나가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누가 찍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밀어 줬으면 좋겠다. 누가 같이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데 이제 춘향이는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제 향단이라는 조력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올라가고 싶어 향단아. 이러이러이러한 것부터 벗어나서 여기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향단이는 뭐 그 당시 신분 사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에서는 춘향이를 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은 입시를 치르면서 그런 존재 하나 둘을 확보하고 공부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입시는 혼자 치러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되면 뭐 핸드폰을 끊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무슨 자취방 같은 데서 남들이랑 어느 정도 단절을 하고 뭐 머리도 빡빡 밀고 옷도 되게 추리하게 입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저를 든든히 조력해 줬던 사람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것들이 정말 절실했고, 사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유튜브를 하면서도 어 10 명의 응원을 듣고 싶다. 20 명의 응원을 듣고 싶다. 100 명의 응원을 듣고 싶다. '응원은 많이 많이 들을수록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뭐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리고 나 이거 방송을 봐주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내 말에 이렇게 채팅방으로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힘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다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저를 밀어주는 추진력이 되고 결국 나한테는 향단이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은 입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했던 입시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입시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또 힘이 나고 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밤에 이렇게 제가 그날 들었던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내지는 제 주변에 다른 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이걸 보고 조금 '쟤가 나를 밀어주네. 쟤가 나를 끌어주네.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쟤가 나랑 함께 가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에서 같이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도, 오늘 저한테 응원을 해 주셨던 모든 분들도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힘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들도 저를 보면서 힘을 느끼고 같이 그네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네 여럿이서 타면 그게 바이킹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킹 타는 것처럼 같이 "악." 하면서 막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서로 오들오들 떨고 그러는 것을 하고 싶어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오늘은 사실은
음, 며칠 동안 안 오셨던 구독자분께서 오셔서 이제 본인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위로가 돼드리고 싶기도 하고 힘이 돼드리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떤 말도 다 스트레스로 올 때가 있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 저는 그냥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속상하고 뭐 이렇더라도 어쨌든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고맙고 또 부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데서 찾아와 주셔서 본인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해 주시니까, 아 그래도 뭔가 내가 같이 하는 공부를 같이 하고 있구나, 누군가랑. 그리고 입시를 같이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완벽하게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고민 속에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런 게 다 향단이고 그런 게 다 그네고 그런 게 다 함께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기분 나쁘실까 봐 말을 안 했는데, 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저한테 향단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향단이고, 여러분들의 입시에서는 여러분이 춘향이고 제가 향단이지만 제 입시에서는 제가 춘향이고 여러분이 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버들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간다.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절대로, 절대로 입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내 발목을 잡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고 조바심 느끼는 상황인데 나한테 이러는 너는 내 인생의 걸림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입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 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네를 타고 올라가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산호로부터도 멀어지고 버들나무로부터 멀어지지만, 이것들이 되게 내가 그네 밑에 있을 때 내 옆에 있어 줬고 또 내가 이 일을 끝내고 오면 또 내 옆에 있어 줄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버들나무로, 산호로, 그리고 뭐 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요, 선배들한테. 이제 입시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면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주변이랑 연락을 끊고 외부랑 연락을 단절하고 "네 할 일만 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니까 당연히 예전처럼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만나고 꽁냥꽁냥 좋은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조바심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니까. 그렇지만 입시가 나한테 1 년은 정말 긴 시간이지만 밖에서 다른 일에 또 열심히 종사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입시 충분히 끝나고 연락해도 뭐 그렇게 "너 갑자기 왜 연락했어?"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네. 좀 오랜만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이제 잃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연락을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모를 수밖에 없다, 나랑 다른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좋게 좋게 기억하자. 뭐 그런 것들을 발로 툭툭 차고 뭐 사뿐히 들여밟고 가 봤자 그냥 내 것들만 잃는 거니까, 나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앞으로 행복할 그런 리소스를 잃는 거니까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서 시험 종료하고 샤워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새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